자, 오늘 할 얘기는 뭐 이때까지 주제가 나오지만 일단은 어떤 케이스에 대한 얘기인지를 좀 볼게요. 세 가지 케이스를 봅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73세 여자 환자분이고 세 번째 손가락 암퓨 수술을 하실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소노가이드 BPB의 마취를 시행을 하고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 이력상 특이 소견은 없었고 보통 이제 뭐 이렇게 국소 마취제를 인젝을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혈관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리거지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하죠. 그래서 혈관 내 주사가 되지 않으면 확인을 한 후에 인젝션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이용했으니까 바늘의 위치도 확인이 다 되겠죠. 그래서 리도카인 300mg과 로피바카인 50mg을 믹스해서 이제 인젝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1%좀 이따 여기 나오긴 할 건데 1% 리도카인의 경우에는 한 앰플이 20cc인데 200ml예요. 그러니까 근데 2%라고 한다면 한 앰플이 400ml고 20cc가 그래서 적당히 그냥 한 앰플 조금 더 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인젝을 했어요. 근데 인젝션 한 10분 뒤에 환자는 갑자기 혼란스러움을 호소합니다. 그러고 의식이 저하되고 호흡이 없어져요. 세츄리가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O2를 주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호흡은 다시 돌아왔는데 뭐 BP나 하드레이트나 이런 거는 괜찮았어요. 근데 호흡은 곧 회복이 되었지만 의식이 저하되었고 이런 페인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 리피드 이머전 볼루스라고 기름을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환자는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32살 여자 환자였고 근로는 휴메랄 조인트 리플레이스먼트 어깨 이 프로시저를 할 사람이었어요. 이분도 소노가이드 BPB를 했죠. 앞에 거는 뭐 수프라클라비쿨라, 여기는 인터스칼렌인데 하여튼 요거 좀 목이랑 가까운 부분에서 했어요. 상당히 이제 C스파인이랑 가까운 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력상 특이 소견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좀 더 약을 작게 썼죠. 리도카인 200mg 1% 기준으로 한 앰플을 썼습니다. 그리고 로피바카인 45mg은 이건 어느 정도 양이냐면 그 저희 병원에서 쓰는 게 이제 0.75% 로피바카인인데 요게 한 앰플에 160ml입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앰플쯤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를 믹스해서 썼어요. 이제 그걸 합쳐서 볼륨이 한 25cc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인젝을 하기 전에 리거지테이션을 하고 안 돼서 5cc를 인젝을 했는데 환자가 갑자기 혀에서 쇠맛이 난다면서 어지러움을 호소합니다. 근데 이 상황은 조금 달랐어요. 이 상황은 어떠냐면 이제 처음에 아스피레이션을 했을 때는 피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5cc를 인젝을 하고 시린지를 보니까 피가 좀 섞여 나온 거야. 여기는 IV 인젝이 된 거죠. 그래서 환자가 갑자기 메탈릭 테스트를 어지러움 호소를 하면서 환자가 깔아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트레이트가 갑자기 140회로 오르고 BP가 200까지 떠요. 근데 바로 BP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인젝션하고 2분 뒤에 환자가 의식이 쳐져요. 멘탈이 나갑니다. 의식 저하 상태가 돼요. BP는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의식 저하 상태가 됐습니다. 인젝하고 바로 직후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BP가 정상이니까는 계속 관찰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10분 뒤에 20% 리피드 이머전 요거를 계속 이제 볼루스를 줬죠. 그리고 컨티뉴어스 인퓨전도 같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이 들어가자마자 거의 한 2, 3분 뒤에 환자 의식이 바로 회복이 되고 20분 뒤 완전히 회복해서 수술방을 나갔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케이스 봅시다. 34세 여자 환자분이고 septoplasty 이거 코 수술이에요. septoplasty 수술을 했고 이 환자는 제너럴 아네스테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거력상 특이 소견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에다가 보통 이비인후과 수술은 그 점막을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피가 많이 나요. 혈관을 정확하게 잡을 수도 없고 점막이다 보니까 피가 많이 나서 로카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성형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쓰는데 여긴 좀 많이 썼죠. 2% 리도카인을 에피디 섞여 있는 건데 리도카인을 60cc를 썼어요. 3앰플 쓴 거죠. 이건 좀 과하게 많이 쓰긴 했습니다. 이렇게 로컬 인젝션을 했는데 저거를 다 하고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환자가 깔아져요. 이건 이때는 뭐 혈관에 들어간 걸 확인을 못했죠. 어쨌든 몇 분 뒤에 한 1, 2분 뒤에 환자는 브레디카디아 되고 하트가 늘어집니다. PEA, EKG는 나오지만 펄스 없는 상태, 환자가 CPR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20분 동안 CPR을 시행합니다. 20분 동안 의심하지 못했어요. 근데 20분이 지난 뒤에 이 마취가 이제 국소 마취에 대한 독성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이제 20% 리피드 이머전을 썼어요. 이제 그러고 노멀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CC에 갔는데 이날은 저혈압이랑 심박출량 감소가 계속 지속이 돼서 이젝션 프랙션이 한 10%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계속 약을 쓰면서 마찬가지로 계속 리피드 이머전을 IV로 계속 지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를 쓰고 나니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틀 뒤에 태어난 케이스가 있었대요.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이런 국소마취제의 전신 독성이 어떻게 위험한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소마취제의 전신 독성입니다. 저희 병원이 사실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제가 CPR 강의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 CPR 강의는 그냥 말 그대로 CPR 상황에 대한 거고, 사실 저희 병원처럼 여러 국소마취제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제가 사실 뭐 하루 종일 맨날 쓰는 거고, 이제 뭐 신경 차단술을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술을 할 때도 이제 전신 마취보다는 부위 마취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상당히 국소 마취제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소 마취제 전신 독성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하지만 항상 이거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이제 그 취지에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국소마취제는 세계 최초의 국소마취제는 코카인이에요. 마약입니다. 코카인인데 저 이제 알베트 니만이라는 사람이 옛날부터 알고 있었대요. 이 코카 나무 이파리를 물고 있으면 입이 먹먹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중부 아메리카 뭐 그쪽에서 뭐 옛날 문명에서부터 무슨 해골에 이파리가 물렸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코카인이 이렇게 코카 잎이 국소마취제 역할을 한다는 걸 이 사람이 알고 그거를 최초로 추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카인이라는 어떤 화학 물질이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코카인 마약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 재밌는 걸 하나 볼게요. 자, 코카인을 거래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멍청한 소리죠. 이게 딜러한테 코카인 달라고 하니까 이게 받아요. 네, 이제 제가 확인해요. 근데 코카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타난 행동을 봐봐요. 입에 문 떼죠. 혀랑 입에 문 떼요, 입술에. 네, 좋은지 확인을 하죠. 자, 이게 포인트예요. 미드에서 저 장면 되게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영화나 이런 데서 약장에다 받아갖고 입문 막 문 떼잖아요, 그죠? 이거 문 떼고 나면 여긴 점막이니까 흡수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죠? 얼마나 먹먹해지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받아서 이렇게 문 떼서 이제 마취가 되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품질이 좋은지를 보는 거야. 맛을 보는 게 아니고 맛을 보는 게 아니고 맛보는 줄 알았지. 그죠? 이 문 떼서 이렇게 문 떼고 나면은 여기 입술이 먹먹해지는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미드의 장면은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저런 식으로 이 코카인이 국소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해서 이 사람은 추출을 했고, 이 사람은 칼 모시게 하는 이제 안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사람한테 이거를 수술에 써먹을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안과 수술에 코카인을 국소 점막으로 도포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과 수술을 처음으로 했다. 이 이전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마취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거의 뭐 그쵸, 네, 험하게 수술했겠죠. 근데 이제 코카인을 이제 의료에 쓰면서 이제 국소마취제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뭐 코카인은 마약이잖아요. 중독이 되게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중독이 없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마취제의 역할을 이제 하도록 이제 합성을 하면서 약들이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프로카인을 시작으로 뭐 이런 쭉쭉쭉 약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연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뭐 최근이라고 보면 최근이고 옛날이라면 옛날이지만 상당히 뭐 오랫동안 이제 써온 약입니다. 90년대 중반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거의 이제 지금 저희 마취과 의사들이 쓰는 어떤 그 부위 마취 기술들이 발달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약은 리도카인, 부피바카인, 로피바카인 이 세 개입니다. 사실 거의 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 요거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의 이제는 부피바카인도 많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안 쓰는데 병원에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 요거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SLM 뭐 이렇게 써놓은 거는 숏액팅, 메디에이트 액팅, 롱액팅 얘기한 건데, 따지고 보면 리도카인도 어떻게 생각하면 메디에이트 액팅입니다. 자, 뭐 정말 숏액팅 애들은 30분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도카인은 그래도 1시간은 갑니다. 그래서 중등도 이제 듀레이션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부피바카인과 로피바카인, 롱액팅입니다. 여기까지 쓰고 있고요. 작용 기간을 이제 좀 봅시다. 요거는 이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 리도카인은 주로 이제 국소적으로 도포를 많이 하죠. 리도카인 같은 경우에는 30분에서 60분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요 마이너 너브와 메이저 너브를 이제 나누는 건데, 마이너 너브는 아예 밖으로 빠져나와서 뭐 손으로 치면은 얼라 너브, 라디알 너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마지막 디비전까지 갔을 때의 너브를 마이너 너브라고 하고, 좀 더 굵은 거, 뭐 사이아틱 너브, 페모럴 너브 이런 식으로
아예 디비전이 있기 전에 너브들을 이제 굵은 메이저 너브라고 하는데 그런 너브들이 좀 더 오래 가죠. 그죠? 하여튼 리도카인은 보통은 이제 국소 마취를 많이 하니까 30분에서 60분 간다 사용하시면 되고 저희 병원에서는 부피바카인은 스파이널에서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헤비마케인이라고 해서 어쨌든 부피바카인은 이제 스파이널 아네스테이지에 쓰는데 스파이널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무릎 수술하고 올라온 환자가 한뭐 수술을 시작한 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났다. 그러면 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피바카인인데 스펠링이 틀렸네요. 로피바카인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에피듀랄에도 쓰고 메이저 너브에 많이 쓰죠. 보통 어깨 수술할 때 메이저 너브에 PB 할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이제 허리 수술할 때 에피듀랄에 이제 쓰는데 작용 시간은 3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6시간까지는 잘 안 가고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에피듀랄에서는 그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깨 수술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한 6시간에서 길면 12시간까지도 가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장난을 하면은 한 24시간 정도 가기도 합니다. 하여튼 반나절 정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소마취제의 작용 기전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보통 신경이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뭐 반응을 딱 하면은 자극이 그 전기적 자극을 쫙 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신경막에서 있는 이제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기적으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역할이 빠르게 확 가는 건데 그 전기적인 그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페리페랄 너브,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작은 신경들에만 있는 게 아니고 큰 신경에도 있을 뿐더러 머리에도 똑같고 심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소마취제가 여기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저 채널을 가진 저 조직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약한 데가 머리, 신경계와 가슴, 이제 심장이 되게 약하죠. 특히 이 볼테지 게이티드 NA 채널이 제일 이제 심장에 크리티컬하게 적용을 하는 게 이 심장 이제 심방이라 심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방에서 심실로 전기적인 신호를 딱 갖다주는 푸르키니에 섬유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전달 체제가 있는데 거기에 저 NA 채널이 되게 많아요. 거기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안 된다고. 그거에 의해서 심장이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소마취의 전신 독성은 이 역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코카인이 마약이니까 이거를 되게 어떻게 써야 될지가 되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용량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거 국소마취를 한다고 했을 때 다 이제 흡숨도 못 쉬고 어레스 나고 시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카인을 쓰다가 이제 프로카인이라는 이제 코카인에서 유도된 마취제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부터 많이 줄었었어요. 역사적으로 되게 많이 줄었었는데 이걸 이제 걔네들은 작용 시간이 짧다 보니까 작용 시간이 긴 애들, 그러니까 리피드 솔루블 롱액팅 이런 제제가 발명이 되면서 부피바카인이 발명이 되면서 다시 전신 독성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이 부피바카인의 문제가 심독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심장의 조직에 갖다 붙는 정도의 활성도의 차이가 그냥 피 속에 있는 것보다 6배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 부피바카인은 전신적으로 혈관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거의 심장 독성이 생긴다고 보면 돼요. 되게 위험한 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그래서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고 이제 심혈관계 증상이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데 맨 처음에는 입가의 먹먹함, 입이 먹먹해져요. 그리고 쇠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명이 나요. 그래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이게 되게 초기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 국소마취제 쓰는 경우에 항상 요거 물어봐야 돼요. 입에서 쇠맛이 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귀가 울리는지. 이거는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입가에 먹먹함과 이 쇠맛이 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신적으로 퍼졌을 때 시저하는 확률이 70%입니다. 70%고 막 아지테이션 생기고 그리고 의식이 저하되는 경우도 7%나 되고 코마까지 가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저처럼 흥분성으로 확 증상이 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후기에는 의식이 저하되면서 깔아지는 쪽으로 가죠. 심혈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고혈압이 생기고 빈맥이 생기고 하트레이트가 확 뜨다가 이게 이제 그 섬유에 다 달라붙어서 작용을 다 끝까지 하게 되면은 심장이 멈춰요. 저혈압으로 빠지고 섬유액이 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부피바카인 같은 거 잘못 쓰다가 약을 너무 많이 쓰거나 혈관으로 들어가면 어레스트 납니다. 자, 근데 이제 심장으로 가는 이제 심혈관계 증상이 오는 것보다 신경의 증상이 먼저 와요. 그래서 저 쇠맛이 난다고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시저하는지, 환자가 깔아지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전신적으로 그 작용이 됐을 때 갑자기
그러니까 서서히 나타나기보다는 증상이 아주 카타스트로픽하게 엄청 심하게 갑자기 시작 확 하다가 어렸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40%는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다량의 약을 쓸 때나 아니면 아이브로 약이 많이 들어갔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갑자기 많이 약이 들어간 경우에는 신경학적 증상을 스킵하고 바로 어렸을 때부터 나을 수도 있어요. 주의를 항상 해야 됩니다. 증상의 발현은 이제 IV로 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혈관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거의 약이 들어가자마자 전신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으로 안에 들어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까 세 번째 케이스에서 봤을 때 이게 혈관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양을 많이 넣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1시간까지는 안심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조직에로 흡수되는 양이 많으니까 많은 양을 주입을 했을 때는 지속적인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증상이라도 발현된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라도 증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2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관찰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하지만 이 부피바카인이 이 전신 독성이 되게 좀 위험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많이 썼는데 점점 안 쓰는 추세이기도 하죠. 그래서 쟤를 대신해서 나온 약이 로피바카인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부피바카인에서 이제 심장이랑 친화성을 떨어뜨려서 심독성을 없애고, 그러고 이제 감각 쪽에만 좀 더 집중을 하고 모터는 좀 덜, 이제 모터 떨어지는 건 좀 덜하게 만든 약이 로피바카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대로서 로피바카인을 지금은 많이 쓰고 있죠. 어쨌든 리도카인처럼 이제 중등도의 역할을 작용을 하는 친구들보다 저렇게 부피바카인처럼 친유성 제제, 오래가는 약물들이 좀 더 전신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혈장 안에 농도가 높다고 한다면 높은 전신 독성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양이 많거나 혈관 내 주입되거나 뭐 주변에 이제 흡수될 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넓은 면적에다 분포를 하거나 넓은 면적에 도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전신 독성이 발현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되게 큰 물통이 되져요. 그러니까 근육이 많고 덩치가 큰 사람들은 전신 독성이 비교적 덜 일어납니다. 근데 마르고 좀 이렇게 근육량이 적은 환자들이 전신 독성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른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1, 2, 3번 케이스 중에서 1번, 2번 케이스가 BMI가 20이 안 되는 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마른 환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이건 종류입니다. 이런 페리페럴 너브 블락이나 에피듀랄의 경우가 척추 마취보다는 좀 더 발현이 잘 되고 반분의 1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뭐냐? 결국은 치료가 뭐냐인데, 이 전신 독성이 되게 증상이 무섭잖아요, 그죠? 시저하고 어레스트 난다고 하고 되게 무서운데 이 리피드 이머전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관리를 하면 돼요. 처음에 이제 환자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시저하면은 시저 매니지를 하면 돼요. 기도 확보하고 이제 숨을 잘 쉬도록 하고 혀 안 깨물도록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만약에 어레스트가 난다고 치면은 일단 어레스트에 맞춰서 ACLS를 합니다. 카디아로 CPR을 하고 하는데, 항상 요거를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리피드 이머전을 주입을 하면 돼요.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발상 자체가 2006년부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이거에 대해 공포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래서 전신 독성이 나고 어레스트가 났을 때는 그냥 통상적인 이제 CPR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에크모 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나쁘지 않은 확률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되게 많은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이 몸속에 있는 이 친유성 제제들을 기름을 통해서 떼낸다 는 컨셉을 가지고 이제 하다가 2006년에 최초로 이제 사람한테 썼는데 리서시테이션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표준적인 치료로 이제 소개가 되고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20% 리피드 이머전은 IV를 주입하는데 볼루스로 주기도 하고 인퓨전을 그대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최초의 증상이 생겼을 때 볼루스로 먼저 쫙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용량에 맞춰서 인퓨전을 하면 되는데, 생각 안 하고 IV에다가 20% 이머전을 쫙 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처음에 주자마자 한 1, 2분 만에 환자가 바로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겼으면은 얘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바로 약을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름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로컬 아네스테틱스를 흡수한 효과도 있을 뿐더러 볼륨을 주입한 효과로서 혈압이 떨어진 거를 이제 직접적인 심장 수축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효과를 줄 수 있고, 이제 부피바카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소마취제에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 물어봤어요. 제가 병원에 취직하고 나서 맨 처음 물어본 게 기름 있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피드 인트라 리피드라고 제재가 나와요. 회사에 이제 제품이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 인트라 리피드를 잘 안 팔아요. 왜냐면 아무도 안 쓰니까 잘 안 쓰거든요. 일이 일어나야 쓰는 거지 이런 레스큐 드럭들은 회사들을 잘 만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개 있거나 없거나 그 정도 레벨인데 대신에 그게 있어요. 사람들 많이 쓰는 TPN 있죠. 우리 병원에도 있어요. 영양제에 기름 들어가 있는 비싼 TPN이 있어요. 그 비싼 TPN이 20% 리피드 이물전이에요. 그래서 그 TPN의 기름 파트를 그냥 뽑아가지고 바로 주입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게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는 처음에 일단 인식을 하고 사람들을 부르죠. 똑같은 걸 합니다. 이제 시저에 대한 치료하고 서포트하고 그다음에 CPR 합니다. CPR 하는데 이 리피드 이머전을 항상 생각을 하고 처음에 볼루스를 줍니다. 볼루스를 주고 인퓨전을 하고 관찰을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CPR을 계속하고 신경학적 증상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확인을 하면서 기름을 계속 주면서 이제 모니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요거는 좀 나중에 밝혀진 일인데 이 국소마취제 전신 독성에 의한 CPR 상황에 있어서는 그 에피네프린을 한 앰플을 다 쓰면 안 돼요. 노멀 도즈를 바로 다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마이크로당 게이지당 1마이크로를 작게 그것보다 더 적게 써라 하는데 반 앰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00마이크로가 한 앰플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냥 절반 쓴다고 생각하고 절반 안 되게 쓴다고 생각하고 에피네프린을 조금 적게 해서 CPR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뭐 에시도시스하고 뭐 조직의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심장에 직접적으로 작용되는 것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다 생각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통상적인 CPR에서 에피네프린 좀 작게 해서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기름을 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라스트 예방인데 이제 혈관 안에 주입을 안 해야겠죠. 일단은 혈관 안에 주입을 안 해야 되고 최소한의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약제의 용량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조직에 최대한 가까이 가야 되겠고 도구를 쓰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소마취제를 어디 신경에 적용을 하거나 어디 조직에 적용을 할 때 항상 도구를 써야 됩니다. 초음파를 써야 되고 시험을 써서 최대한 이제 혈관 안에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에피네프린을 믹스해서 사용을 한다면 이 전신 독성이 줄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도 이제 보면은 허용되는 용량이 늘어납니다. 리도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 최대한 맥시멀 도즈가 kg당 4.5ml 이 정도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에피네프린을 같이 믹스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이 좀 늘어나요. 그래서 60kg의 성인의 경우에 뭐 270ml라고 한다면 2% 기준으로 해서 한 앰플이 400ml니까 절반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1%의 경우에는 한 앰플 그냥 다 쓴다고 한 앰플 이상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피바카인은 잘 안 쓰니까 뭐 이거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로피도 마찬가지예요. 로피바카인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0.75%짜리 20cc짜리가 158ml입니다. 그래서 60kg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0mg 이상을 쓰면 독성이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앰플 이상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소마취제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아스라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소사이어티, 리저널 아네스테지아를 하는 이제 사람들 소사이어티에서는 항상 어떤 이런 표기문을 붙여넣으라고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서 1번으로 나오는 게 모니터링 하면서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페이션트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고 EKG가 늘어지지 않는지, 매출이가 떨어지지 않는지 그런 걸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 인젝션을 하기 전에 꼭 혈관에 들어가 있는지 이거 너무 게을리하지 말고 항상 아스피레이션을 해서 혈관 안에 들어가는 거를 막아야 됩니다. 이렇다. 라스트는 생각보다 무서운 거니까는 항상 요거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이제 국소적 조직의 손상인데 이때까지는 좀 무서운 얘기 했죠. 근데 이제 요 국소적 조직의 손상은 이제 무서운 얘기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환자가 힘들어해요. 요거는 이제 연구되고 이제 퍼블리시가 되고 이렇게 한 거는 스파이널에 대한 내용이 많기는 한데 사실 저희 이제 외래에서 국소마취제를 사용해서 리도카인 써가지고 로컬 블럭하고 환자들이 되게 아파하는 경우 많죠.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신경을 자극해서 아파하는 것보다 하루 이틀 정도 막 길게는 일주일까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주사 맞은 부분에 라디에이팅 페인을 되게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건 것 같아요. 이건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입니다.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리도카인이 이
국소적인 이제 트랜지언트 뉴럴로지 신드롬이 되게 많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 마취에서 리도카인이 부피파카인에 비해서 6배, 거의 7배가 이제 요 트랜지언트 뉴럴로지 신드롬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을 썼을 때 일시적인 라디에이팅 페인, 그리고 백페인, 저림, 감각저하가 나타나는데 이제 리도카인을 쓰면 어느 정도 국소적으로 이걸 도포를 했을 때, 신경에 도포를 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페이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환자한테 신경이 자극돼서 그래요라고 설명을 하기는 결국은 그렇게 하겠죠. 그거 말고 사실 따로 할 말은 없으니까. 근데 리도카인을 썼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 어느 정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는 거를 환자분한테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거는 딱 하나예요. 사실 그러니까 요거 있다는 거를 모르면 대처가 늦거든요. 근데 이거라는 걸 생각하고 대처를 하면은 되게 환자가 쾌어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이렇게 사실 저희는 국소마취제를 되게 많이 쓰는 병원이기 때문에 병동도 마찬가지고 외래도 마찬가지고 환자가 이렇게 뭐 주사 치료를 했던 뭘 했던 그러고 나서 5분 정도 항상 앉아 있다가 가라고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환자가 앉아 있는데 관찰을 하다가 환자가 약간 보니까 이상해, 막 좀 환자가 약간 깔아지는 것 같고 약간 쓰러지려고 하고 약간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이상해. 그러면 이런 증상이 그 다음에 올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주변에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직원들이 요거를 생길 수 있다는, 우리 환자들은 외래든 수술방이든 그 병동이든 이런 증상을 항상 호소할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오늘 교육을 시행했고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